일본 남쪽 장마전선 위에 발생한 저기압이 넓은 범위의 폭우를 내리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흐리고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나면 중국 쪽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건조한 공기를 운반해 오고 장마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이 오르지만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무더위는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월 24일 토요일 일 최고 기온은 전남 강진이 23.8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날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으로 3.6도였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북 전주 완산으로 17.8도였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날 강원도 평창 대관령은 일 최고 기온이 8.1도, 최저 기온이 6.6도, 일교차는 1.5도에 불과했습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일요일 6시 기준입니다. 저기압이 지나갔지만 그 영향이 바다에 남아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 동부 해역에는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습니다. 이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5월 25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저기압이 일본을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면서 폭우를 내린 뒤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상공에 강한 한기가 있어 대기가 불안정하고 강원도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서구 동저 겨울 정기압 배치가 됩니다. 이 고기압이 당분간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며 맑은 날씨를 보이고 기온도 점차 오를 것 같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해발 5,500m 기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기압골이 깊숙이 내려왔습니다. 기압골 트로피의 동쪽에는 저기압이, 서쪽에는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기압골은 한기를 동반하며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한기가 남하합니다. 영동 지방에는 영하 19도의 한기 전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 차가운 한기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며 이 지역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저기압은 멀리 쿠릴열도 부근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런 고기압을 D자형 고기압이라 하여 대상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대상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 이 시기치고는 기온이 다소 높아집니다.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무더운 느낌은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침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강한 햇살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아직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마지막 태풍 제26호 파국이 12월 24일 베트남 앞바다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뀐 이후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북은 라오스가 제안한 이름으로 메콩강에 서식하는 대형 메기입니다.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 3,500시간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역대 12번째 기록입니다. 평균적으로 태풍 제1호가 발생하는 시기는 3월 하순입니다. 그러나 5월 하순이 되어도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늦게 발생한 순서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태풍 발생이 매우 늦어 5월 25일에 태풍 제1호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이 5월 25일이고 아직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 7위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부근 해역에 열대요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7위가 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는 몇 위까지 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은 1년에 약 25개 정도 발생합니다. 태풍이 늦게 발생하는 해에도 대략 25개 전후에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998년에는 7월 9일에 태풍 제1호가 발생했고 그 해에는 태풍이 16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라니냐가 종식되었습니다. 라니냐는 태평양 동쪽의 해수온이 낮고 서쪽의 해수온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라니냐는 끝났지만 라니냐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니냐 경향이라는 것은 태평양 동쪽, 필리핀 부근 해역의 해수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부근 해수온이 높으면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 대류 활동의 상승 기류가 태평양 고기압의 하강 기류가 되어 내려갑니다. 역으로는 태평양 고기압에 더욱 강화시킵니다. 올해는 초기부터 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태풍 발생이 늦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매주 열대저기압의 동향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이 붉게 표시된 부분이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 벵골만 지역에서 사이클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태풍 발생 확률은 20% 이하입니다. 다음은 6월 4일부터 6월 10까지입니다. 열대 사이클론 발생 가능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풍 발생 확률은 20% 이하입니다. 이 지역이 붉은색으로 바뀔 때 태풍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에는 번호와 함께 이름이 붙습니다. 태풍은 본래 미군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지만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4개국의 태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태풍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호주의 전설적인 기상학자 클레멘트 레그였습니다. 그는 19세기 말 사이클론의 고대 신화, 여성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는 호주 총리의 부인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원인이 되어 그는 정치가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 뉴질랜드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올해 2025년 태풍 이름은 총 28개입니다. 올해는 이 28개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풍위원회는 1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2개씩 이름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태풍 제5호 나리와 제19호 너구리를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의 둥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수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신 3개월 예보에 따르면 7월과 8월에는 태풍 등 열대요란의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애정이 언제나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 일교차도 크고 날씨도 불안정한 날이 많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밝고 평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